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관은 치하하려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관치금융이 공공연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지금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경제 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중은행권의 5%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사라졌다고요? 네, 5대 이른바 시중은행들 정기예금 금리를 지금 아마 보시면, 대략 지금 4.4에서 지금 이제 4.9% 정도로 이번 주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30일만 하더라도 5% 넘는 그 은행들의 그 상품이 꽤 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며칠이 지나면서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달 24일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상황만, 금융시장의 상황만 보자면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야 될 그럴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예금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좀 약간은 좀 기현상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장과 그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그 사이에 금융당국에서 했던 얘기를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24일에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수신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과도한 그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계 사이에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을 하면 은행들이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자제해라. 쉽게 말하면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한 이후부터 지금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상승이 지금 멈추고 오히려 지금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권이 예를 들면 예금금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신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또 예금자 입장에서는 금리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적금을 드는 거 당연한 일 같은데 왜 금융당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물론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만 이 예금금리가 또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금리가 이제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그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7%, 8% 지금 이렇게 좀 찍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을 한 가계와 기업의 또 대출 이자 부담이 예금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또 덩달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이 예금금리가 너무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약간은 좀 과당 경쟁이 있어서 예금금리 상승이 그 금융당국이 생각했던 실제보다 좀 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금융당국이 역할 분담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은이 환율이나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이제 두고 이 금리 인상을 시중 금리가 다 반영을 하게 되면 그 가계와 기업 부담이 커져서 경기가 이제 위축이 오니까 한은은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되, 예.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을 어떤 이런 권한을 좀 발동을 해서 시중은행의 그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는 쪽으로 처음부터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한은과 금융당국 그리고 경제당국은 매주 그 주말마다 만난다는 지금 이제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예금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영머니 부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좀 자금 시장에 왜곡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돈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회사채나 주식 쪽 그리고 또 이금융권으로 가는 돈이 이제 갑자기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과 기업은 돈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요. 특히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회사채라든가 기업보험 시장 금리를 더 줘도 돈을 못 구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금융당국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말은 그 자제 요청입니다만 사실상으로는 은행권에 강하게 이제 그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그 사실상 경고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은행권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논리일 텐데 금융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은행권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은행 산업을 우리가 그 라이센스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거의 모든 상품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팔 수가 있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낼 때도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의 힘이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막강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감독권도 금융당국이 이제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똑같은 사건이라도 금융당국이 어떤 처벌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향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심지어 이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인사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네. 금융당국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지주 회장이라도 연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도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요. 과거에도 금리 올리면서 금리 올리지 말라 이렇게 금융권에 이른바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네, 그 과거에는 이제 훨씬 심했었고, 하지만 이제 그 참여정부 지나고 그리고 이제 민간 중심으로 이제 분위기들이 가면서 이 관치를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도 맞지 않고요. 또 점점 이제 금융사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좀 눈치를 보면서 아주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사실 금융권이 처음부터 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의 수장이 이제 대통령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떤 이제 검찰권을 이용한 이런 부분 아주 잘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특히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이 자칫 잘못하면 금감원이 마치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강하게 검사권을 이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네. 실제로 시중의 그 금융권 인사들 만나보면 우리가 좀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짝 조금을 낮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심지어 최근에 그 이복형 금감원장은 그 과거 같으면 기재부나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말도 이제 직접 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이 이복현 원장이 좀 총대를 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반년 전만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가봐도 금융당국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예금 금리를 올리라고 은행들의 등을 떠밀었는데요. 예. 그 지난 7월에 그 예대 금리차 공시라는 것을 처음을 했습니다. 네. 예금 금리랑 그리고 대출 금리를 밝혀라 이 말인데, 그때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은행들이 이 이자 장차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 다 공개를 해서 밝혀라. 그러면 이제 이 은행들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은행들은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우리 은행이 예대금리차 가장 많이 큰 은행이다. 그러면 아주 이제 어떤 도덕적 비난부터 이거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아주 또 경쟁적으로 또 예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만에 이제는 또 예금 금리를 내리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오락가락한 주문 아니냐. 우리 은행들은 난감하다. 이런 지금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뿐만 아니라 은행권 인사를 두고도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크게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신한금융 관련된 겁니다. 네. 현재 그 조영병 신한금융 회장이 원래는 이제 연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의 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에 들어가가지고 난 연임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그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옥동 그 신한은행장이 그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이제 추천이 됐는데요.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그 큰 무리가 없으면 현 회장이 그대로 연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사퇴를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거 혹시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실제 당일날 보면 석간신문 같은 경우는 큰 대형 오보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또 최근에 농협금융도 현재 손병환 현 회장을 이제 전격 교체하기로 했는데 네. 이 손 회장의 경우도 취임한 이후에 그 농협금융의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5대 금융회장 중에서 가장 젊은 인물이라서 웬만하면 연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농협금융 그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이 단독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석준 전 그 국무조정실장의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맡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산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 쪽이 좀 전문가였는데 금융사 이력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분이 농협 지주를 맡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낙하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 금융사가 몇 곳 더 있다면서요? 예, 지금 우리금융이 그러는데요. 지금 손태성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도 지금 지난번 그 라임 자산운용 펀드 불안전 판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징계 건이 걸려 있었는데 현재 그 문책 경고 금융당국에 의해서 의결을 지금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교체되는 것 아니냐 이래 보고 있고요. 또 IBK 또 BNK 금융지주에서도 지금 CEO 교체를 둘러싸고 지금 관치 논란이 나오는데 특히 그 BNK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그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 관치다라는 또 얘기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금융그룹 수장들 얼굴 바뀔 텐데 이런 상황들 지금 금융권에서는 긴장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잖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또 낙하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뭐 생길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관치금융 논란 참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관치금융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또 무언가 좀 과거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부각되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신관치금융이다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실패를 했을 때 또 시장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때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제 직무유기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금리 같은 이런 가격 변수에 직접 그 개입을 해서 통제하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 효율적이냐 여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의문이 달립니다. 특히 그 지금 같은 글로벌 이제 금융 상황에서는 이 정부도 정확하게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자칫 잘못 정부가 개입을 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예금금리 쪽을 좀 올리는 걸 자제하라 이랬더니 은행 쪽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자금 조달 방법이 막혔다 이러면서 아우성치는 부분도 좀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에 은행채 발행도 좀 자제해라 이렇게 공고를 하다 보니까 네. 은행채 발행도 자제하고 그리고 예금도 수신도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대출은 또 많이 좀 해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기업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지금 우리가 건전성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정부가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읽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